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학년 8번 해설 영상입니다.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국시대 정치와 사회인데 이거는 우리 했던 거 복습하는 거니까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회의체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부족장들의 호칭이 가였죠. 뭐 게루부, 게루부, 전로부, 이들의 호칭이 가였잖아. 그래서 이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죠. 이 제가 이제 여러 명의 가들이 족장들이죠.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래서 제가 회의고요. 10여 관등이 있었습니다. 1등급부터 10등급, 공무원이 10등급 정도 있었다는 얘기고, 최고 관직이 이제 대대로죠. 대대로고, 어떤 책에는 대막리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막리지가 연개소문이고요. 이제 부족이 5부였죠. 그래서 지방도 5부로 나눠져 있었고요. 신분제 사회였고, 이제 왕족이 뭐였죠? 왕족이 게루부 고씨였죠. 사부귀족 중심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백제 볼까요? 백제에는 이제 바위 위에 모여서 귀족들이 회의를 합니다. 바위 위에 모여서 이거를 정사암 회의. 이제 바위에서 정치적인 일을 회의했다. 그래서 정사암 회의고요. 육자평 16관등입니다. 그럼 자적청이라 그래서 복색이죠. 복장의 색깔을 이렇게 관등에 따라서 차등을 둔 거죠. 이 최고 관등이 좌평이죠. 좌평이 최고 관직명이다. 이제 수도는 이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고구려에서 넘어온 거 아시죠? 그래서 수도 5부, 지방 5방 이 시스템이었다. 그다음에 여기도 물론 시험제 사회였고요. 그다음에 왕족 성씨가 뭐였다? 얘네도 부여에서 내려왔음을 자임했죠. 그래서 부여씨. 유명한 부여 왕족의 이름이 부여 의자라 그랬죠. 의자. 의롭고 자애롭다. 뜻 되게 좋죠. 이런 귀족들을 성씨가 있었다. 그럼 신라는 기억나십니까? 화백회의라는 귀족회의가 있었고, 진골 귀족회의죠. 진골 귀족회의고, 이거를 누가 주관했습니까? 상대등이라는 귀족들의 넘버 1이 주관했다. 이걸 누가 뽑아줬다고? 법흥왕이 뽑아주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관등이 제일 많죠. 17관등이었고 얘네들도 복색 등급이 있었다. 그 다음에 최고 관직명이 얘네들 뭐였죠? 이벌찬이었고요. 통치제도는 수도가 6부죠. 그 다음에 지방 5주. 신분제 사회였고, 구체적 사례는 골품제가 유명하죠. 골품제는 사실 골제와 품제를 합친 거고요. 이제 골제는 성스러운 뼈죠. 그 다음에 진골 합쳐서 이제 골제가 운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품제는 이제 머리의 등급을 나눈 거예요. 머리 등급. 그래서 6두품, 그 다음에 1두품 이렇게 나뉘었죠. 근데 이 뼈의 등급과 머리 등급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그래서 집 크기 및 복식색의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죠? 중심 세력은 성골, 진골이 중심이 되었고 6두품, 1두품이 그 밑에 있었다. 그 다음에 문화 보겠습니다. 삼국 시대에는 불교를 많이 믿었죠. 불교의 역할 중요한데요. 불교의 역할, 일단 종교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곰을 믿고 호랑이를 믿고 이런 것들을 싹 통합할 수 있죠. 그럼 사회가 통합됩니다. 그렇죠. 노원구, 별내 통합할 수 있죠. 호랑이, 곰 믿던 지역들이 통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왕즉불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왕즉불, 왕이고 부처다. 이걸 가지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목표가 뭡니까? 부처가 되는 거죠. 왕이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난 부처가 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거야. 야, 난 부처야.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사회도 통합돼, 왕권도 강화돼. 너무 좋잖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구려는 무슨 왕이 갖고 오죠? 소수림 왕이 갖고 오죠. 기억납니까? 고구려를 망할 뻔한 걸 끌어올렸던 소수림이 갖고 오고요. 백제는 침류 왕이 갖고 오고요. 신라는 법흥 왕이 갖고 오죠. 2차 돈을 순교시킴으로써 갖고 옵니다. 자, 특징 볼까요? 특징 고구려 뭐 특히 남아있는 게 없고요. 신라는 통일했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어요. 왕족불 사상, 왕 이름을 불교시 지었다고 하고요. 세속 5개라 그래서 승려, 원광이라는 승려가 도교 영향도 받긴 하지만 세속 5개라는 이 규칙, 화랑들의 규칙을 승려가 만들죠. 그 다음에 윤회사상이라고 윤회, 수레바퀴, 인간의 이 인생이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거죠. 죽은 다음에 자기의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태어나고 이거 반복하는 거지. 업설. 그러니까 자기의 지은 업에 따라서 업보라 그러지 보통 업보에 따라서 뭐 죄를 많이 지으면 뭐 노비로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개로 태어난다거나 이렇게 반복되잖아. 이게 윤회사상이고 업설이에요. 결국에 이게 잘못 해석되면 신분제를 정당화해버려. 너가 노비인 이유는 너의 전생의 업 때문이야. 이렇게 이용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상을 구원할 부처님이 내려온다. 이런 썰도 있었거든요. 이게 미륵신앙이에요. 이게 신라에서 유행했던 불교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삼국의 탑 보겠습니다. 탑은 원래 걸린 목적이 뭐죠? 살이에요, 살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되죠. 이제 부처가 되면은 몸에서 뭐가 나옵니까? 보물이 나오죠. 보물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관해야 돼요. 처음에는 목탑을 만들죠. 목탑 예쁘게. 썩고 변화되니까 석탑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자, 고구려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네, 백제는 좀 있죠. 이게 미륵사지 석탑이죠. 목탑 양식이고요. 무왕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건 지금 다 부셔져서. 그다음 부여 정림사지 우층 석탑 이거죠. 이것도 목탑 양식이고 형제비라 그래서 이거는 백제의 멸망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정방이라는 당나라 장수가 여기다가 글씨를 썼죠. 내가 백제를 멸망시켰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죠. 백제 멸망 이야기를 담고 있는 형제탑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신라 황룡사 9층 목탑이에요. 선덕여왕 만들었고 소실됩니다. 이거 고려시대 몽골에 의해서 소실되고요. 황룡사 자체는 진흥왕 시대에 건립된다. 그 다음에 경주 운항사 석탑 이거는 돌을 벽돌같이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불상 보겠습니다. 불상은 부처님의 조각상이죠. 자 이거는 자, 이름 체크. 이 고구려 건데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죠. 자, 금동으로 만들어줬고 재질 연가 7년명 연가 7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글씨가 명이 새겨진 열애 석가모니의 입상 서있는 조각상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백제 거죠.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 그러니까 서산 용현리에 가면 이게 지명이에요. 지명. 마애 애가 이제 이게 마애가 핵심인데 절벽을 깎아서 만든 열애 석가모니의 세 명의 존귀한 조각상. 이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모양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기도 하고 신라 거로 불리기도 한데 이게 되게 비싸다고 그랬죠. 이 보험만 해도 500억이래. 우리나라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유물로는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금동 재질이죠. 미륵보살 종류죠. 반가가 중요하죠. 가부좌, 과부좌를 틀고 있죠. 가부좌, 사유상 생각하고 있죠. 가부좌를 틀고 생각하고 있는 조각상 이런 뜻이고요. 자, 이거는 우리 해석할 수 있죠. 경주 배동, 여기 지명, 배동에 가면 석조, 이건 재질이죠. 열애보살, 석가모니의 세 명의 존귀한 서 있는 조각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마지막 이거 보시면 되죠. 문화2 도교 보시겠습니다. 자, 불교를 많이 믿었다면 도교도 많이 믿었는데 도교는 뭘 추구하느냐? 신선이 되는 걸 추구합니다. 자, 신선이 되면 뭐가 죽느냐? 불로장생, 늙지도 않고, 그렇죠? 장생 오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과 강으로 들어가요. 산천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호신도 믿어요. 자, 그래서 이 사방향 이제 이 동, 서, 남, 북인데 여기에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지. 그래서 이 수호신을 무덤에 그렸지. 무덤에다가. 왜냐면 죽은 다음에도 날 지켜달라고. 그래서 남쪽을 지키는 주작, 왼쪽 이 동쪽을 지키는 좌청룡, 그다음에 이 서쪽을 지키는 백호, 그다음에 북쪽을 지키는 현무, 이걸 그렸는데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사신도, 4명의 수호신을 그린 그림이라 그래서 고구려 애들이 주로 그렸어. 사신도. 이게 사신도. 그다음에 이게 천장이 이렇게 보입니까 이거? 천장이 이 각도를 줄여가면서 이거는 각도를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줄이잖아. 그렇죠? 각도를 줄이는 천장이라고 해서 모줄임 천장. 이것도 이제 고구려만의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이건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산과 강을 그렸죠. 산이고, 그렇죠? 강이거든요. 이거 산수, 문이, 벽돌이라고 불러요. 산과 계곡을 표현했고, 그다음에 이거 금동 대향로죠. 대향로, 향을 피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봉황이거든. 봉황, 상상이 세죠. 봉황. 그다음에 여기 다 신선이야. 조그만 거, 신선. 그다음에 밑에가 용이거든요. 용, 산과 연꽃잎 이런 것들을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신라에서는 화랑들이 공부하러 산과 강으로 다녔죠. 이게 도교 정신이다. 그다음에 무덤 보겠습니다. 무덤, 옛날 무덤인데요. 옛사람들의 생활 모습, 사회상, 신분제 같은 게 잘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 내세사상, 이제 죽은 후에도 뭐가 계속된다? 삶이 계속된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무덤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덤이 잘 드러나 있죠. 자, 고구려 초기 무덤은 이렇게 대충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무덤이냐면 돌무지 무덤. 무덤입니다. 중기 이후에는 그래도 이제 좀 대충이라기보다 좀 그래도 양식이 있어지죠.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불러요. 굴이 생기죠. 굴이 생기고 돌방이 만들어지잖아. 그렇죠? 중요한 거는 벽화가 가능해집니다. 돌방이 있으니까 벽화를 그려요. 그래서 무용총, 무용하는 그림, 수렵도 이런 것들을 그리고요. 강서대묘에는 사신도, 아까 우리 배웠던 이런 것들을 그립니다. 자, 백제도 똑같아요. 고구려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초반에는 돌무지 무덤, 지금 무덤 만들다가 똑같아요. 굴식, 돌방 만듭니다. 하지만 얘네들 특이한 게 무령왕 기억납니까? 무령왕이 중국이랑 교류하거든. 발전하려고. 당시 중국은 선진국이었잖아. 그래서 중국 기술을 빌려와서 벽돌 무덤 만듭니다. 이게 무슨 을릉이야? 무령왕 을릉이다. 특이하죠? 세련되잖아. 그 다음에 신라 보겠습니다. 신라도 특이해요. 신라는 특이하게
돌을 무지무지 많이 쌓은 다음에 안에다가 널빤지, 나무를 쌓아 넣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돌무지. 그다음에 널빤지를 안에다 깔아버리죠. 그래서 덧널 무덤. 그래서 뭐가 어렵냐면 지금 여러 2중 3중으로 쌓아버렸죠. 그래서 도굴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물이 많습니다. 보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물이라 표현 안 하고 껴묻거리 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여기 나무라서 썩기 때문에 벽화가 없다. 이게 특징이죠. 하지만 나중에는 불식 돌방 무덤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왕실 권위와 농경을 중시했다 그래서 천문도를 그립니다. 하늘을 보고 별자리를 그린 거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뛰어난 금속 세공 기술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동, 대향로, 실지도 기억납니까? 근초공 왕이 누구한테 선물 줬다? 외나라한테 선물 준 거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 금속 세공 기술을 증명하는 게 금관, 그 다음에 금 귀걸이, 그 다음에 천성여왕 때 첨성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한 우리나라만의 당시는 한글이 없었잖아. 그래서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한 우리나라만의 방식이 있었어요. 이두, 향찰, 찰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두만의 방식은 이거야. 자 한자의 방식은 물을 마신다. 이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요. 한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가거든. 나 마신다, 물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두 같은 경우는 주어, 목적어, 동사. 우리말 어순으로 하죠. 그래서 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조사 을이 들어가요. 을. 수. 나 물을 마신다. 이렇게 가죠. 나 물을 마신다. 이게 이두의 방식이에요. 알겠죠? 이두 향찰. 그 다음에 유학민 학교 중앙에는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태학, 이제 경당 이런 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백제는 박사제도. 그래서 우경박사라 그래서 유교 서적들을 읽으면 박사를 줬고요. 역박사, 의박사, 의사죠. 이런 제도가 있었고 사택지적비라 그래서 한문학 수적, 한문학 수준이 되게 높았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임신서기석. 그러니까 이거 비석인데요. 유교 서적을 우리 공부하자 이런 약속한 비석이 신라에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록에 따르면 유기, 신집이라는 역사서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고요. 백제도 석이라는 책이 있었고 신라도 국사라는 책이 있었다고 하는데 남아있지는 않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